매물이 쏟아질 건데 왜 부총리까지 나서셔서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의 완화를 얘기할까요? 여러분 그 신호를 캐치하셔야 됩니다. 집 살까 팔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파시란 매도하란 말을 못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찬호입니다. 오늘 또 소중한 구독자님의 고민을 같이 풀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? 구독자 이수님이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지역 매매가를 끌어내릴까요?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가 버틸까요? 한마디로 이제 갑자기 정부가 일부 암시를 갑자기 했죠. 양도세 완화.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다 주택자님들의 어떤 이제 통로, 이제 이걸 열어서 매매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매물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. 즉 양도세 완화가 좀 더 현실화시켜 질문하면, 그래서 저기 어떤 안정화가 오면 집을 팔아야 되느냐 또는 사야 되느냐, 그래서 집 살까요 또는 팔까요, 이런 얘기로까지 갈 수 있는, 그래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. 먼저 잠깐 따져보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저 말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아까 말했던 매매거래 활성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정부가 하는 말로 말 그대로 다 주택자님들의 물건을 팔게 해서 팔게 하는 거죠. 물건을 그래서 나오게 해서 매매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좀 전세 수요를, 왜냐하면 전세 잠재력을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말을 하는 건데,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말이 아니고, 정부가 사실은 어떤 분이 자주 많이 주장하더라고요. 곧 있으면 6월까지, 또는 저희 댓글에서도 많이 다시죠. 매물 뭐라고요? 쏟아진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댓글도 달고 막 어떤 분들이 해요. 그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었다면 이 양도세 완화, 다 주택자 분들의 양도세 완화를 말을 빡긋이라도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아니, 보나마나 정부가 예상도 남들 말은 누가 말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, 폭락론이 말하는 것처럼 매물이 쏟아질 건데 왜 부총리까지 나서셔서 양도세,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의 완화를 얘기할까요?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지. 매물이 예상보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. 제가 매물이, 법인 매물이 그분들이 말하는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제 앞 동영상 여러 번 얘기했고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은 않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 여러 개 앞에 찾아서 보세요. 반복할 마음은 없고요. 하여간에 정부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, 뻥끗했다는 건 여러분 그 신호를 캐치하셔야 됩니다. 뭐라고요? 매물이 예상보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. 너무 단정으로 말한 것 같아요. 아니요, 정부는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. 특히나 지금의 24번째 대책까지 나오면서 많은 폭탄 맞았잖아요. 비탄을.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거기서 얘기했을 때는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런지. 자, 질문을 해체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. 우리 구독자님의 소중한 질문을 제가 좀 나누어서 나름대로 다른 식으로 질문해서 풀어볼까 합니다. 하나씩 볼까요? 우선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해봐야죠. 양도세 완화가 매매가 안정시키려면 순서가 있죠. 먼저는 우선은 아까 말대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그 매물을 임차인, 즉 잠재 매수인이죠. 요즘에 그 전세 폭등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잠재적으로 전세 수요, 집 샀으니까 전세가 이런 수요를 좀 감소시켜서 안정시키는 거거든요. 자, 그런 전세 안정이 장기적으로 매매가 안정을 시킬 수 있다. 이런 되게 이상적인 모델, 이런 구조가 흘러가야 됩니다. 그런데 저게 저렇게 되면 좋은데 저불 하나씩 좀 따져 더 들어가면요. 우선은 매도 물량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건 답은 이제 정부가 줬죠.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 주택자까지 이제 나서는 거고. 두 번째, 이거는 이제 따로 풀 거예요. 질문은 정말로 무주택자만 살까요? 우리 생각에 많은 지역에서 2주택자부터 8% 엄청나거든요. 1%, 8%, 8배인데. 자,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합니다. 법인은 절대 안 살 거고요. 2주택자도 절대 안 살 것 같습니다. 그럴까요?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, 뒤에. 그 다음 세 번째.
잠재 전세 수요 매매 전환이 휘발유 가능성. 무슨 말이냐면요. 잠재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수요가 밀려 있거든요. 그 많은 물량이 안 나왔는데 예상보다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수요가 넘쳐나면 그게 경쟁적 입찰처럼 막 달라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. 네 번째, 현 시점, 즉 현 시점에 임대, 즉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 공급적으로 그걸 해결 못하고 도심의 엄청난 개발 압력과 정부가 그걸 발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전세 수요 일부 수요,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일부 매입을 했다 치고 전세입자들이 그게 과연 서울, 미래 서울,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, 뭐 고령화, 인구 감소, 그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처럼 비대면 사업에서 정말 미래의 하나의 사업 해답지가 돼야 할 이 서울, 과연 임대 가격 하락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? 고민해 보자고요. 하나씩 풀어야죠. 자, 우선 하나, 매도 물량 많이 나올까요? 그거는 이제 아까 이미 정부가 예시했다고 봅니다. 법인 물건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. 나오더라도 법인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시장에서 많이 볼 일이 없다. 특히 법인은 참 우량 물건들, 우량 지역들 이런 거 위주로 공격 많이 하죠. 자문을 받고 개인의 판단이 아니니까 다수의 의견이니까. 물론 이제 개인 뭐 가족법인은 할 말 없습니다만. 그래서 예상과 다를 겁니다. 지금도 비우량 지역과 비우량 물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단지 거래가 안 되죠.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. 그걸 갖고 물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. 안 사고 싶은 거 많이 나왔는데 어쩌라고. 그 물건 나온 게 아닙니다. 자, 1차 기회는 줬다. 이미 여러 가지 기회는 정부가 공포했고 줬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 안 나와 보입니다. 자,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. 자, 오늘 기사 하나 본 게 있거든요. 정부가 졌다, 강남 전쟁. 뭐 이게 다 맞다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. 좀 글은 좀 강하게 쓴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하죠. 신고가 인증.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정부 졌다 이거는 원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이니까 중장기적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현재 새해 초부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중에서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.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고요. 근데 법인들이나 이런 걸 워낙 다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하락을 그래서 저렇게 되려면 물량이 많이 나오려면 확실한 하락 신호가 필요합니다. 또는 안전한 사실 부동산이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잖아요. 많은 돈을 벌었 분도 있는데 그리고 다른 뭐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. 이럴 때 부동산의 의미는 꼭 투기 시장으로서만은 아닙니다. 뭔가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자산 개념,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, 그게 있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안전한 시장, 새로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런 새로운 시장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게 없으면 거기다 하락신호도 적으면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많은 물량 나온다는 보장 못합니다. 현 상황에서. 두 번째, 무주택자만 살까? 이건 철저히 제 사견입니다.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. 실제 손님들 만나니까. 1주택자는 사면 안 되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택이 있는 분이 하나 더 사면 안 되냐. 물론 세금이 8%죠.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고 또 살만한 물건이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이제 고가 10억, 20억 이건 아니겠죠. 저게 되려면 금액의 한도가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서민주택들 이런 주택들 시장에서 지금 보면 의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왜? 안정화돼야 되니까. 무서우니까. 무서운 어떤 이거죠. 뭐 하나 사고 다른 거 투자하기 힘드니까 이유에 각자 이유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아파트는 못 사겠는데 그럼 재개발 조금만. 특히나 서울이 지금 재개발 위주의 시장에 가면서부터 물론 구역 지정된 것도 너무 올랐죠. 그러면 구역되기 전이라도 장기적 하나 사두겠다. 그 정도 보이스 아니 저기 보이스도 그렇지만 취등록세 감안하겠다. 많습니다. 왜냐하면 별로는 이제 돈 있는 분이 사는 거잖아요.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딴 거 두렵거든요. 그래서 1주택자도 많이 사고 있는 현실.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절대 안 살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법인도 충분한 상승폭이 있고 하면 샀다 팔았다 단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. 법인인 경우에 제가 보니까 뭐 장기로 보이스 무섭죠. 무서우니까 우리가 많이 안 살 것 같은데 단타는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 법인들 의외로 많이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. 우리 예상 밖이라 이거죠. 자본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다수가 움직이죠. 판단을 조사를 해도 법인세 다 하겠죠 같이. 자,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무주택자는 살 수 있을까? 사실은 매물이 나와도
좋은 지역에서 이 대출 규제 서민이 사기 힘듭니다. 결론은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은 정해진 느낌. 하락을 두려워하는 무주택자 집 살까?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저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가끔 갸우뚱 하는 겁니다.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안 요소가 있고 이 사람 저서리하고 저 사람 저서리 합니다. 각자 뭐 보는 것만 볼 수도 있으나 지금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집 못 샀던 무주택자가 어떤 정부의 의도로 대량의 매물이 나와서 뭔가 안정화를 유도시키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을 가지면 그분들이 살까요? 또 안 살 것 같아요, 저는. 안 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얘기고 결론은 물건이 나와도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만 살 것 같습니다. 안개 속 시장에서는 사는 놈만 산다. 제 생각입니다. 항상 그렇게 느껴요. 뭐 혼돈 시장 열매도 따본 사람이 딴다. 그렇게 정부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죠. 잠재 전세 수요 매매 전환 휘발유 강. 저는 이거 되게 무서워합니다. 왜 이게 수요가 좀 일부 제한적이어야 되거든요. 너무 수요가 많아 보입니다. 더군다나 이제 임대 가격 폭등이 더 문제겠죠. 전세 가격. 외곽 지역 제일 무섭게 느끼는 저겁니다. 외곽 지역 임차인까지 이미 매매 상당수 전환. 지금 서울시 외곽 지역, 뭐 양주, 옥정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외곽 지역 의정부 다 가보세요. 한번 경기도 지역까지. 여태까지 집을 안 샀던 지역, 뭐 요즘에 하다 보면 부천 이런 지역들 안 샀었거든요. 많이 사기 편에도 부천 생활한 거 너무 좋잖아요. 많이 안 샀어요. 근데 세입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. 야 이거 무섭다. 서울 가는 거 포기하는 거죠. 아예. 그 지역까지. 그러다 보면 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공급은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게 오히려 정부 생각이 잘못하면 휘발유 될 수도 있습니다. 경쟁을 만들어내니까. 경쟁을 변할 수가 있거든요. 전세 폭등은 모든 걸 지웁니다. 제가 항상 임대 폭등 모든 걸 지운다고 말씀드리죠.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매건 됐다고 해서 가격 하락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전세 폭등의 답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. 그래서 저 말씀을 드립니다. 휘발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. 현 시점에서 잠재 전세 수요 일부 감소가 서울 임대 가격 하락을 보정할까? 아까 답 줬습니다. 이미 저 전세 폭등 답을 못 봤다고. 더군다나 이제 역세권 우리 변 장관님이 몰골 역세권발 이주 난민 개발 환수를 하던 안 하시던. 자, 신도시로는 정확히 해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한 번에 고통이 강하게 필요합니다. 더욱이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사회 변화 해답적이라고. 서울 인구 감소, 고령화, 우리가 미래 산업, 기타 여러 가지 미래형 사업에서 어떤 공간을 신규 창출해야 되고 변화될 지역, 다시 인구가 모여야 할 지역, 서울입니다. 임대 가격 하락 보장 못 하겠습니다. 매매 거래의 활성화가 당장 신규 공간을 창출한 건 아니다. 사실은 이 매매 거래 활성화라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새로운 공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서류상 이름표 바꾸는 거죠. 신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저는 보장 못합니다. 확실한 물리적 공급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. 너무나 큰 이동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.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집 살까 팔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팟이란 매도하란 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않는 게 아니고 못하겠습니다. 남은 주말 저녁도 좋은 시간 갖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